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곳간마다 곡식이 꽉꽉 차 있었죠. 이런 부자 영감의 신념은 한 번 들어온 것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니 돈도 곡식도 귀한 물건도 곳간에 쌓여 있기만 할 뿐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영감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나이 60이 다 되도록 아직 아내가 없었죠. 그리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처자가 없기도 하거니와 아내를 얻으면 쌀이 축나고 돈이 축날 게 걱정이었기에 선뜻 장가갈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부자 영감은 쌀도 돈도 없어질 걱정이 없도록 아예 밥을 안 먹고 사는 아내를 얻고 싶었습니다. 참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러니 암만 아내를 구하여도 구해지겠나요?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었는지 여기저기 중매쟁이들에게 부탁은 해두었는데 중매쟁이들이 그런 여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독한 노랭이 영감에게 중매해봤자 성삽이나 받을 수 있을런지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오매불망 밥 안 먹는 신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의 가난한 농부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농부에게는 혼기가 다 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딸을 가난한 곳에 시집 보내는 것보다 부자한테 보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시켜서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의 딸은 밥을 먹지 않고 산대요. 이 소문이 부자 영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기쁜 마음에 머슴을 시켜 아무개의 딸을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댁 따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게 맞소? 댁은 뉘신데 뜬금없이 와서는 그걸 묻는 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건너마을 김부자 영감이 따님 소문을 듣고서는 저더러 확인 좀 해달라 해서 염칩을 구하고 찾아온 것이요. 옳다커니 처녀의 아비는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딸이 소시적부터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참 걱정이요. 혼기가 다 차 시집은 보내야겠는데 당최 밥을 먹지 않으니 피골이 상접한 것이 통 누가 데려가려 하질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처녀 아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머슴은 곧장 부자 영감에게 가서는 농부의 말을 고지곳대로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자 영감은 무척 기뻤죠. 이제야 천생배필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은지 한달음에 직접 그 처녀의 선을 보러 갔습니다. 마당에서 뽕나무에 열린 뽕을 따고 있는 처녀를 보니까 얼굴이 무척 예뻤습니다. 부자 영감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맨 밥 안 먹고 사는 여자를 드디어 찾게 된 것이 무척 기뻐 그 자리에서 처녀의 아비와 바로 결혼할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례날이 되자 노랭이 영감에게 당상관복은 무엇이며 신부에게 당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물 한 그릇 떠놓고 절하고 그게 끝이었죠. 그래도 결혼한 것은 좋았는지 연신 싱글벙글입니다. 그런데 부자 영감은 밥 안 먹고 사는 아내를 데려오긴 했지만 과연 아내가 정말 밥을 안 먹는지 혹시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먹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머슴을 시켜서 아내를 지켜보라고 하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자 영감의 아내는 부자 영감의 명령을 받아 자신을 지켜보는 머슴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은 부자 영감의 아내가 밥을 먹는 걸 보고도 모르는 척해 주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노랭이 영감보다는 밥 먹는 부인이 얻어먹을 게 더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부자 영감의 아내하고 머슴이 함께 꾀를 꾸몄습니다. 무엇이 쿵짝이 맞았는지 참 화기애애했죠. 그러더니 머슴은 부자 영감한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안주인님이 부엌에서 남몰래 밥을 잡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굴뚝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네. 어디 내 눈으로 확인하여 요절을 내던가 해야지. 영감은 심부름꾼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앞뒤 잴 거 없이 곧장 굴뚝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 영감이 굴뚝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아궁이에 불을 자꾸 뗐습니다. 잠시 뒤 부자 영감은 온통 까맣게 재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부자 영감은 사흘 동안 끙끙 앓았죠. 부자 영감은 이 모든 일이 머슴 놈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때문에 내 황천길에서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 뵐 뻔했네. 아이고, 영감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이십니까? 때마침 불을 떼고 있을 때 굴뚝으로 들어간 영감님의 잘못이지요. 그런데 영감님, 진짜로 안주인님 방에서 덜그럭대는 소리가 나는 게 남몰래 밥을 잡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세요. 부자 영감은 머슴의 말을 선뜻 믿기가 그랬지만 의심병에 약이 있나요? 눈으로 확인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으니 한 번 속는 셈치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지. 부자 영감은 아내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에 이불솜을 빼내고는 대신 들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머슴에게 이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미리 일러둔 하녀들을 불러서 분부했습니다. 이불에 벼룩이 있는지 밤마다 뭐가 내 몸뚱이를 무는구나. 밖에 가져다가 몽둥이로 이불을 털어다 놓거라. 설렁설렁하지 말고 힘주어서 아주 팍팍 털거라. 평소 인색한 영감의 처사에 불만이던 하녀들은 몽둥이로 이불을 두들겨대며 마구 털었습니다. 이불 껍데기 속의 부자 영감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체면상 아프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맞기만 했으니 부자 영감은 또 사흘 동안 드러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번에도 머슴놈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머슴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덕에 이번에는 돌아가신 삼대조 할머님 뵙고 올 뻔했네. 이 어찌된 일인가? 아이고, 영감님. 왜 하필 이불 터는 날을 골라 숨으셨습니까? 나를 골라도 참 미리 인지하고 들어가셨어야지 말입니다. 그런데 영감님, 안주인님이 광 속에 들어가서 밥을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감님이 광 속에 있는 참대통 속에 들어가서 지켜보시지요. 대통에 들어가 계시면 몽둥이가 걱정이겠습니까? 아궁이 불이 걱정이겠습니까? 영감은 이번에도 역시나 머슴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알았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네 말을 믿어봄세. 참대통 속에 들어가서 지켜보겠네. 부자 영감은 몽둥이로 맞아 아픈 몸을 겨우 이끌고 광으로 들어가 참대통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이를 곧장 영감의 아내에게 알려줬죠. 그러자 이번에도 부자 영감의 아내가 하녀들을 불러서 분부하였습니다. 쓸 데가 있으니 더운 물로 참대통 속을 깨끗이 부셔오너라. 하녀들은 낄낄거리며 너무 뜨거워서 손이 데일 것 같은 물을 참대통 속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참다 체면이고 뭐고 아이고, 사람 죽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참대통 속에서 뛰쳐나왔지요. 부자 영감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체면도 잔뜩 구겼으니 방 안에 누워 눈만 껌벅이고 있었지요. 부자 영감은 여러 일들을 겪고 난 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이 난 건 내 아내가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당한 일이야.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 것인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밥 안 먹는 아내를 얻으려다가 이렇게 혼쭐이 난 것이야. 아내 덕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그 뒤로 부자 영감은 곡간 열쇠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영감의 아내는 곡간을 열어 집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배고픈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었지요. 또 영감의 아내는 부지런한 성격에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을에 덕 있는 부인을 얻었다. 칭송이 자자했지요. 영감이라면 고개를 젓던 집안의 머슴이며 하인들은 젊은 부인을 보고 집안일을 더욱 열심히 일해주었고 이웃들도 서로 도와 곡간은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부자 영감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려 했을 때보다 나눈이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부자 영감이 깨달을 머리는 있었나 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더 큰 이익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